남성에게 성은 곧 정체성이며 자신감, 건강의 상징입니다. 강해야 한다고 배운 남자들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갱년기 증상은 의사들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인 셈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잘못된 방법들에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비뇨기과 전문의인 이상훈 씨, 그도 4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실장, 내비도 준비 좀 해줘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남성 호르몬을 인체에 직접 주사하는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입니다. 한쪽에 천천히 나죠. 주사제는 약효가 3개월가량 왼쪽에. 일정하게 지속되기 때문에 왼쪽에. 석 달에 한 번꼴로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 후 만성 피로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아파요, 좀. 세게 놓으면 아파요. 그래서 천천히 놔야 되고. 다른 주사는 한 1초면 들어가는데 이건 10초 이상 놔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놓고 나서도 한참 문질러야 되고. 불혹의 나이에 찾아왔다는 갱년기 증상. 가장 심각했던 것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 증상 중에 무표정한 증상, 마스크드 페이스라 해서 무표정한 증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게 한 6개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직원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왜 뭐 이렇게 뭐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즐겁거나 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화도 안 내고, 그래서 이상해서 사실은 정신과를 가보기 전에 혹시나 그래서 먼저 검사를 해봤거든요. 당시 그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3.26 나노그램. 갱년기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조기? 치료 후 정상을 회복하자 피로감을 호소하던 아버지에게도 같은 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상훈 씨. 내년에 가면은 서울 올라왔다고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저녁 먹으면 9시, 10시 되면 졸리고요. 새벽에 깨고 한 3, 4시 되면 잠 깨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자는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도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자신의 아버지 역시 치료 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힘 빼세요. 이 아프셔가지고. 평균적으로 7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에 불과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치료 전 잦은 피로와 무기력증을 호소했다는 이상훈 씨의 아버지. 그전에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뭐라 그럴까, 꾀가 난다 그러나, 특히 피로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놔준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은 그 대신에 전립선 암이 있으면은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 그 호르몬 맞으시는 분들은 혹시 전립선 암이 있는지는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박승우 씨는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으로 갱년기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제 병원 가봐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뭐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먹고 있는데 전혀 뭐 향상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기능이 성욕도 있고 발기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욕 관계는 이걸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고, 발기력 자체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발기력 자체는 말초 혈관이라든가 말초 신경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손상을 받았으면 홀만저를 쓰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